6.3 지방선거 대변인 단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출판 기념회도 마치고 공식 출마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예비후보도 당내 경쟁자로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있는데요. 최근 선거 흐름을 민주당 부산시당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6.3 지방선거 이제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평가라고도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의경 지역에서의 선택이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결국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부산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까지 부산의 방향성들을 보면 산업 전환이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두각이 늘어났었고요. 네. 박형준 시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여주식이 아니었냐, 결과물들이 많이 없지 않았냐 이런 언론들의 그 비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와 국정 보조도 좀 맞추고요. 중앙정부와 제대로 소통해가지고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끌어올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게 해달라는 부산 시민들의 평가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 대한 심판론보다는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힘 실어주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해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선호 대변인, 지금 입법 논란 등은 중앙에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각계의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의 지지가 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이와 연계해서 전재수 의원을 향한 지역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입법 논란을 향한 찬반들은 언제나 있었던 거고요. 네. 다만 민주당이 가지고 가자고 하고 있는 이 입법들에 대해서는 민생입법, 사회안전망, 검찰개혁 뭐 이런 특권 구조들을 바로잡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이해관계자들이나 일부 언론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단순한 소음보다는 결과를 네.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냉정하게 아마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정부 여당의 지지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정보고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사실 실력 있는 정부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더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평가 역시도 오랫동안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지역 일꾼으로서 실질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해수부 이전까지 끌어내는 이런 역할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면서 부산시당이 아마 인물로 그리고 정책으로 실력으로 승부하면 이번 선거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지지 세력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입법 논란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어 왔고, 뭐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사람, 실용적인 어떤 인물, 뭐 이런 것에서 승패가 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내 공천 과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현재는 공천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다 됐고요. 그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단위별 후보자에 대한 검증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 마무리가 되면 단위별 복수의 후보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적합도 조사를 포함해서 경선의 과정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목표는 3월 말 안에 이런 경선의 과정들을 다 끝내고 선거 체제를 정비해서 선거를 치르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시당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 공천 그리고 천명했었던 그 억울한 컷오프 그 원칙들을 분명히 지켜가면서요. 누가 부산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네. 명확하게 판단해서 공천의 과정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4월이 되면은 후보자들이 대부분 결정이 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자, 지방선거의 시계가 이렇게 째깍째깍 흐르고 있고, 이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복수의 네. 그 경쟁자가 네. 있는 이런 네. 곳에서는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네. 아마 본선에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공천 과정에서의 가장 피크 시점이 지금 3월입니다. 자, 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선거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기초단체장이나 이 광역의원의 당선 비율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반선호 대변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늘 사실은 이게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 해수부 이전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평가를 포함한다면 이번 선거는 부산시당이 아마 목표치를 꽤 높게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명입니다. 47명 정수에. 반선호 시의원도 포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2명인데요. 네, 네. 시의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시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반 이상의 의석들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네. 기초단체장 역시 사실 상징적인 승리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을 통해서 구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복수의 구청장 군수를 좀 배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쪽이 되더라 하더라도 네. 비교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복수의 구청장, 기초단체장 수준을 해서 그 목표를 두고 시민들 앞에 엄격하게 네. 한번 평가받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분명히 승리해야 되고. 맞습니다. 시장 얘기를 빼셔서 제가 예. 시장 말씀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 공천 경쟁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불붙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는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사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말도 그러니까요.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실력을 가진 인물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번에는 꼭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경쟁이 과열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보면 정책과 비전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그런 인신공격이나 서로의 흑색 그 선전은 단호히 차단하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모두의 결과가 승복해서 부산시장부터 기초단체장, 지역의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도 역시 해볼만 하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을 생각해서 무혈 입성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지금 물 건너갔고 어쨌든 복수의 후보가 나오는 곳은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혁신당이나 민주당 입장이 동시에 가질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이 선거 이해 관계를 좀 넘어서요. 네.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이렇게 폭넓은 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합당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과 오해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 반국힘의 연대가 아니라 부산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부산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연대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열려 있고요. 네. 중앙당의 큰 방향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 연대 협력의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결국 최소한 후보 단일화부터 시작해서요. 정권 심판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민주당은 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만큼은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선거 전략상 필요하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걸 포함해서 네. 연대하는 과정 등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을 놓고 여러 가지 날짜를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언제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그 날짜는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뭐 날짜도 그렇고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예, 여쭤보진 고맙습니다. 않겠고 박재범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어쨌든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깜짝 놀랄 선물 보따리를 공식 출마 선언을 포함해서 좀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깜짝 놀랄 선물 보따리인지 저희들이 살짝 엿봐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 이전에 실력 그 결과로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을 부산 시민들이 이미 체감을 하셨을 거고요. 그에 더해서 아마 그 민생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의 패키지를 아마 선보이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력 있는 이재명 정부가 실력 있는 저희 후보들과 함께 많은 정책의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부산의 민주연구원 6.0에서도요. 여러 차례 민생이나 부산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계속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네. 그런 것들이 잘 포장이 되고 시민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아마 시민들께서도 그 박재범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놀랄 만한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내용들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할 때 나온다고 저희들 예상을 해도 되겠군요. 일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결국 이번 선거가 민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선거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들 지금 선거 과정에서 반선호 대변인 또 모시고 예.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파악할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치열한 공천 경쟁에 있는 3월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여쭤보는 예. 그런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남은 공천을 준비하는 후보들이나 현재 당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의 집권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결국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진짜 바꿀 때가 됐다.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아마 이제는 받아들이실 준비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잡음 없이 훌륭한 후보들을 민주당에 내세워서 부산 시민들의 삶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후보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되시고 더 말씀을 잘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반선호 대변인의 정치 행보도 저희들이 주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선거 진행 과정 속에 모시고 선거 분위기 알아보는 그런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당 대변인이었습니다.